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의 증상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매는 어떤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모두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만일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왜 그런지 증상을 좀 파악해보고 또 그거에 알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세모치 채팅방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치매 행동, 치매 증상과 행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 들어오시면 제가 대처 방법까지 제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들이 한번 궁금하신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 아이의 엄마인데요. 아무거나 다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여기는 뭐든지 대답해주는 세모치 방입니다. 영상도 보내주셨네요.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내 아이 엄마 가수 김혜연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종종 뵐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휴중으로 출산 우울증에 잠깐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교수님, 이 우울증이 길어지면 혹시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요? 와,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 트로트 여왕이신 가수 김혜연 씨네요. 저도 너무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근데 김혜연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아이를 출산하면서 산후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나 보네요.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치매로 또 진행된 가능성이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그런데 우울증과 치매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걱정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서 반드시 정확하게 감별을 해야 합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인지 기능에 손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성 치매, 즉 가짜 치매라고 불릴 정도로 기억력이 많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치매는 우울 증상이 사라지면 인지 기능 손상도 완전히 호전되거나 또 완전히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반대로 가성치매라고 생각했던 우울증 환자 중에 일부는 우울 증상이 사라졌는데도 인지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초기 치매 증상이 우울증으로 나타난 케이스랍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울증이 계속된다고 반드시 치매로 진행되는 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치매가 있으면 우울 증상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치매 환자의 87%가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정말 흔한 증상이죠. 그러면 제가 치매와 우울증을 판단하는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우울증에는 슬픔, 죄책감, 절망감, 무력감 등의 불쾌한 감정이 주로 동반되는데요. 치매는 이러한 불쾌한 감정보다는 감정 표현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치매와 우울증을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종국 씨네요. 영상이 도착했네요. 한번 지금 바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종국입니다. 이 치매 정말 무서운 병이죠. 치매에 걸린 분들이 이상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쪼갈쪼갈 입을 뜯면서 쪼갈쪼갈 있는 거, 이것도 치매 증상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종국 씨.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에 답을 좀 드릴게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헛소리를 하는 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선망인데요. 이 증상이 만약에 갑자기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매보다는 선망 증상에 가까워요. 선망은 낮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밤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잠을 자지 못하고 헛것을 보기도 하고 또 사람, 장소, 시간을 인식하는 진압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또 게다가 묻는 말에 부적절하게 대답하기도 하고 또 김종국 씨가 물어보신 대로 쫑알쫑알 이렇게 거리거나 횡설수설하면서 심하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선망은요, 이럴 때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의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학적인 공존 질환이나 환경 변화, 영양 부족 등의 신체가 쇠약해진 경우에도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각종 약물을 복용했거나 또 수술 후에 급격한 신체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교정 가능한 원인을 교정하면 선망 증상은 금세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기억력 장애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발생하지만 선망은 급성으로 그리고 갑자기 하루나 며칠 동안에 빠르게 발생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치매와 선망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보실까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물건을 이렇게 갖춰놓고 내 물건 가지고 하고 오래 소리를 지를 때 이때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아, 이럴 때 정말 난감하시겠어요. 이런 증상은 기억력, 집중력,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돼서 환자 본인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자신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불안감이 많아져서 그 물건을 어디 잃어버렸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찾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니까 자꾸만 내 물건 어디 갔냐고 자꾸 물어보고 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상대방을 의심하는 망상 증상인데요. 알츠하이머병에서 특히 많이 보이고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 내 물건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건 망상 중에서도 도둑망상 증세입니다. 이럴 때는 물건이 눈에 잘 띄도록 잘 보이는 곳에 두고요. 어디다 놨는지 써놓은 것이 좋고 또 큰 글씨로 이름을 적어두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아, 이번엔 뮤지컬 배우시군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배회하는 어르신을 눈치챌 수 있는 방법하고 이런 어르신을 만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보면 꼭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2 신고입니다. 그 다음 어르신의 옷에 인식표가 붙어 있는지, 배회 감지기나 보호자 연락처가 기재된 안심팔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신속히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만약 경찰이 올 때까지 치매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 실종 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민간 업체들이 있거든요. 주의를 살피고 가게 앞에 치매 등대직이나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표시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 돌봄 10계명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치매 환자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치매 환자를 격려하고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치매 환자의 작은 변화도 가치가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치매 환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불의의 사고를 항상 대비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치매 관련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합니다. 여덟 번째, 치매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아홉 번째, 치매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돌봐야 합니다. 열 번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자신의 건강도 잘 챙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매 환자를 존중하는 제1원칙 잊지 마세요. 그럼 세상의 모든 치매 행동은 언젠가 또 돌아올게요.